이제 때는 뭐 우리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네, 한번 네, 이야기를 네, 좀 네, 예,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그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냥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대통령 해외 순방이 네. 뭐 어떨 때는 뭐 너무 잦다 네, 또는 네, 뭐 네, 네. 이게 뭐 이거 전임 네. 대통령 때는 뭐 별로 이게 안 갔는데 그런 말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네.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그런 다자 회의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G20 그다음에 네, G7도 네. 이제 최근에 뭐 그렇게 하게 네, 됐고 예, APEC이라든가 예, 예, 예. 심지어는 또 기후 변화 네, 정상회의도 네, 있고. 네, 그래서 1년에 보면 거의 뭐 네다섯 번은 네, 그런 네, 이 예, 다자 예. 정상회의가 예, 있으니까 예. 나가야 되는데 네, 네, 예. 그 우리 대통령 해외 순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결정하는 과정이라든가. 뭐. 근데 먼저 앞부분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정상 직접 교류, 네. 이제 정상이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이제 늘어났죠.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이동 자체가 쉬워진 겁니다. 네. 예, 뭐 과거로 가면은 한번 행차한다는 게 어려웠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세가 실무 방문도 예, 예. 많아지고 예. 또 이제 다자 정상회의가 이제 많이 생겼죠. 예. 이제 특별 정상회의가 자주 열리고 또 특별 정상회의가 정례 정상회의로 바뀌는 네, 경우도 예, 많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상회의 개최 빈도가 과거와는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많아졌다는 이제 그런 게 사실이고요.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는가 하면 이제 외교부 의전실에서 이제 그 계획을 받습니다. 예, 예, 예. 이제 다자 정상회의 중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 회의, 또 양국 관계에서 이러이러한 나라를 꼭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든가 바람직하다든가 이런 이제 그 건의 계획을 다 받아서 네.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임기 초반에 한 5년간의 이제 계획을 세워서 네, 예. 이제 외교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죠, 간부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외교부 안이 이제 장관까지 결재를 해서 확정이 되면은 대통령 비서실에 이제 예, 예. 상신, 예. 이제 보고 건의가 되고 예.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예. 대통령께 또 보고를 한 후에 이제 그 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확정은 됩니다만 언제든지 또 수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예. 뭐 수요가 발생한다든가 예. 또 상대방 사정으로 방문이 좀 어렵다든가 예. 그래서 그 이렇게 작성된 그 계획을 기초로 해서 네네. 그때 또 바뀌는 상황에 대처해 나가면서 정상 외교를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예. 되게 보면은 이제 그 제 경험으로서 보면은 대통령 되시고 첫 해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네, 중국, 네, 그게 네. 주변국에 네, 또 이제 네, 긴밀한 네. 관계 있는 나라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유럽이라든가 네, 뭐 네, 이렇게 네, 뭐 하고 네, 네, 세 네. 번째는 뭐 중남미, 뭐 네, 오세아니아 네, 뭐. 네, 네, 그러니까 네. 좀 다음에 네 번째 정도는 네. 이제 아프리카도 이제 네, 한번 네, 가고 네, 중동이나 네, 네.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제 순방 네. 그 계획이 네. 차질이 많이 빚어졌죠. 네, 네, 예. 네. 그렇게 가시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우리 그 뭐죠? 따로 대통령 가실 때도 이게 방문의 하나의 격이라든가 그 네. 수준이 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대통령 뭐 우리가 먼저 방문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제의를 하는 경우도 예, 있고 예. 또 상대방 측에서 꼭 한번 예.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네, 예. 이제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제 방문과 접수가 합의가 되면은 예. 바로 이제 착수하는 게 언제 갈 것이냐, 예, 예. 언제 접수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러게. 예. 방문의 격, 이제 형식은 예, 어떻게 할 예. 것이냐, 국빈 예.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이죠. 국빈 방안을 또 사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예. 외국 특히 선진국은 예. 형식보다는 이제 실질을 좀 이렇게 그러게. 예, 중시하는 게 예, 있기 때문에 예. 국빈 방안이라는 건 첫째 일정한 기간이 좀 있어야 필요하죠. 되거든요. 예. 네, 그리고 국빈 방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필수 예. 그런 기본 네. 일정이 좀 많습니다. 예, 예. 예, 그렇다 보면은 어떤 나라 정상은 간단히 용물을 보고 빨리 그렇죠, 이제 그렇죠. 돌아오고 싶은데 네, 예, 그래서 예. 우리 쪽에서 이제 국빈 방안을 제의를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우린 그냥 공식 방문으로 방한하고 싶다든가 예, 예, 아니면 뭐 예. 실무 방문으로 방한하기를 희망한다. 뭐 그런 또 입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뭐 당일치기로 하시는 분도 네, 계시죠. 뭐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방문 일정은 서로 이제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외국에 나가면은 이제 네. 그 공식적인 일정으로서 그 네. 나라에서 제시하는 기본 네, 일정이 네, 있고, 네,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또 네, 자체 일정이 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우리 자체 일정을 결정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정책 목표를 네. 일단 염두에 두고 자체 일정을 네, 결정하죠. 네, 네. 되게 어떤 일정들이 이제 우리가 하는 네, 뭐 일정들이 있나요? 우리 자치 일정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우리 동포 사회를 예. 한번 대통령께서 만나서 뭐 격려하시는 그런 예. 또 일정이 있고요. 또 그 나라가 우리 6.25 참전국일 경우에는 또 참전 용사를 한번 그렇습니다. 예. 불러서 감사의 뜻을 또 표하는 그런 또 일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외국 방문이라는 거는 이제 상당히 아주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대통령 이제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네, 뭐 국정의 방향을 염두에 둔 네, 일정을 또 개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정부의 여러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처마다 이제 어떤 현안이 있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뭐 진출을 위해서 어떤 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일정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또 그런 예. 또 건의가 있을 수가 있겠고 예. 그런 것을 다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종합을 해서 일단 일정으로 확정이 되면은 접수국가도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일정 여부에 관계없이 네. 모든 일정은 그 접수국에서 예. 이제 책임지고 이렇게 예. 모터게이트 운영이라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런 이제 협의를 갖습니다. 그렇죠. 제가 2006년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제 그리스 방문을 네. 청와대 의전비서에 있으면서 네.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네. 그때도 이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스의 우리 참전 용사가 많이 있는 지역까지 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그렇게서 참전 용사들 격려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정 철학 중에 하나가 네. 우리 남해 지역, 네. 그러니까 예. 섬 한려 수도를 네. 어떻게 보면은 가고 싶은 섬, 사고 네. 싶은 섬이라는 네. 하나의 국정 철학이 있어서 네. 그걸 위해 가지고 이제 그리스의 네. 예. 에게에 이제 있는 네. 산토리니를 네. 산토리니. 그 방문한 시간이 좀 이제 걸렸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국내에도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런 일정 같은 거 정하고 그러면은 우리 의전이나 경호해 가지고 뭐 사전에 가서 이게 다 답사하고 체크하고 그런 것을 하죠. 이제 맨 처음에 방문 이제 교섭은 우리 외교부 이제 지역국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리스를 방문한다 하기에는 외교부 이제 유럽국에서 이제 먼저 이제 주무를 맡아서 방문 시기라든가 방문의 이런 걸 이제 협의를 해서 일정에 이제 대강이 이제 정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일정을 이제 다듬고 구체화하는 건 이제 바로 의전장실로 이제 넘어와서 의전장실이 이제 주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 방문 시점에 한 2주 전에는 정부합동 답사단이라는 걸 보냅니다. 정부합동 답사단은 이제 의전장이 단장이 되고 외교부 의전, 또 대통령 비서실의 의전, 공보, 또 대통령 경호실 여러 이제 부처를 망라해서 이제 그 나라를 먼저 가서 우리 대통령의 일정을 다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선 하나하나를. 그래서 뭐 호텔도 보고 그래서 아주 일정을 구체화하고 또 우리가 또 희망하는 거를 또 제시를 하고 이때 이제 모터게이트에 관한 협의도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 이제 서로 합의를 보고 돌아와서는 또 계속해서 일정을 이렇게 세부 일정에 대해서 다듬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그것도 보면은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치밀하게 또 계산도 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겠죠. 대통령께서 해외 나가시게 되면은 그 수행원들이 그래도 이제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전용기를 이제 물론 전세기지만은 같이 나가니까 그 수행원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같이 가게 되죠. 여러 분야의 수행원들이 있고 담당하는 분야가 있고 경호도 있고 의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기자단도 있을 것이고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은 경제인들도 동행하는 경우 되게 어떻게 구성되고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뭐 일단 대통령 네 분 그다음에 이제 공식 수행원 있고요. 이제 비공식 수행원. 근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비공식 수행원이라는 게 조금 의미가 좀 불명확해서 비공식 대신 이제 실무 수행원이라는 용어를 이제 고려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경호실은 좀 별도로 다른 이제 범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인, 이제 동행하는 경제인들이 있고, 또 간혹
이 공식 수행원과 실무 수행원이 아닌 특별 수행원이라는 범주도 있습니다. 공식 수행원에 들어가긴 좀 그렇고 또 실무 수행원은 결코 아니고 그러나 무언가 이분이 대통령을 동행 또는 수행해서 방문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여지가 있는 무언가 그런 인연이라든가 그런 면이 있는 이제 국내 인사를 이제 특별 수행원으로 동행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인원은 뭐 거의 한 뭐 100명은 넘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최근에 그 대통령의 그 해외 순방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 중 한 분이 이제 네. 그 언론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네, 뭐 예. 본인의 SNS인지 이야기해가지고 예, 예, 예. 그 대통령께서 해 나가시는 일단 행사에 네, 지금 네. 코드라고 하나요? 네네, 코드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네. 예. 우리가 이제 아프간 철수작전 때도 코드명이 네. 뭐 미라클이라고 미라클, 그랬고 예, 예. 또 이제 그 대통령이 네. 이제 유럽 순방 네. 오스트리아하고 체코를 방문했던 네. 그건 뭐 콘서트라고 그렇게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코드명이 원래 이제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잘 알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뭐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이제 화제가 네. 됐는데요. 네. 이 행사 코드명이라는 게 왜 있는 거죠?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 목적이죠. 예. 네. 이제 대통령께서 외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예.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 문서라든가 예. 유선으로 예.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서라든가 유선상으로 예. 뭐 대통령 어디 방문 네.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은 예. 방문 사실이 이제 한마디로 노출이 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보안의 목적을 위해서 이 방문을 뭔가 이제 암호를 부여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콘서트라고 네. 이제 문서에도 들어가고 예. 유선으로 이제 통신할 때도 하면은 예. 제3자는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제 그렇죠. 암호라는 예. 거를 이제 생각해낸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일반적인 거고요. 예. 일반적인 것이고 우리 대통령 해외 순방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보면은 국내 어떤 자연물, 네. 뭐 산 이름이라든가 예. 또 문화재 예. 이름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또 우리가 방문하는 지역의 어떤 특색을 가지고 그렇죠. 뭐 이야기. 예. 80년대 제 기억에 이제 대통령 순방 중에 유럽 순방이 한 번 네, 있었는데 예. 그 당시 이제 암호명이 알프스, 예. 알프스였던 기억이 나고요. 개선문도 뭐, 있었죠. 네, 개선문도 있었고, 예. 뭐 암호명이라는 거는 대통령 뭐 순방은 물론이고 상당히 이제 뭐 일반적이죠. 예. 우리 2010년 1월달에 예. 청해부대 최영함이 네, 3호 주월 2호를 구출했던 작전, 뭐 아덴만의 여명이라는 작전명이 부여됐고, 또 뭐 유명한 작전명은 71년 7월달에 키신저가 미중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파키스탄까지 왔다가 배탈이 났다고 핑계를 대고 국경으로 이제 소위 비밀 잔행을 하죠. 그 과정이 이제 미국 정부 내부에서 붙였던 암호명이 이제 폴로 1이라고 이제 붙였다고 하고요. 암호명을 부여하는 것은 뭐 일반적입니다. 암호명 부여할 때 이거 장명 과정도 상당히 신중하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거 성공 여부가 달렸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의 어떤 그런 뭐 생각으로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사람 아이 이름도 짓기 위해서 장명소도 가고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외교부 의전실에서 한 3개 정도 안을 이제 만들어서 청와대에 이제 보고를 하면은 뭐 대개 제 경험에 비추면 이제 의전수석 요즘 이제 의전수석이 이제 직제상 이제 없고 의전비서관이 이제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의전수석이나 의전비서관 선에서 이제 낙정을 하죠. 그럼 이제 외교부 의전실에서 그 안을 만들 때 특히 직원들이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뭐 A라는 직원은 뭐 무슨 뭐 한라산, 또 B라는 직원은 또 무슨 뭐 태백산.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 낙점된 그 암호명을 제안한 그 직원은 되게 좀 기분이 뭐 인센티브도 주십니까? 좀 의전장 뿌듯하고 뭐 이렇게 그럼 다음부터는 그 직원이 계속 한번 또 건의를 해보라고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가 또 오고 가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동남아 순방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에 아웅산 그 났을 때 그때 코드명이 국화였다고. 그래서 국화라는 의미가 이제 주는 게
참 네. 우리가 그러니까 네. 의미가 또 이렇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예.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웅산 사건, 아웅산 네. 이제 참사 관련해서 그 후에 여러 가지 뭐 네. TV 프로도 네. 있고 저도 뭐 봤습니다. 그 암호명을 네. 국화로 좀 진 것이 네. 좀 뭐 그렇지 않았느냐 네, 하는 그러게 그런 말입니다. 또 이야기도 저도 네. 봤습니다. 네, 가을에 일단 뭐 그때 행사가 예정돼 있어서 아마 네네. 그랬는지 예, 모르겠는데 네네. 예, 예. 또 하나는 재미있는 이제 그 예. 코드명은 네. 그 1990년 네. 6월달에 이제 노태우 네. 대통령이 네,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고르바초프 네. 네. 러시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할 때 이제 그때 코드명이 이제 노고산. 네. 노고산이라고 지신 분한테 들었는데 네. 그 노태우 대통령 노하고 네. 네. 고르바초프의 고. 네, 네.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의 상황이 산 그랬다고 네, 네. 그러는데 예, 예. 노고산이라고 해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예비군 훈련 받던 노고산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보면 다 이제 장명의 의미가 있고 또 이제 그 배경이 있네요. 그 정상 외교에 보면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방문 외교 이외에도 다자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자석 배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다자 정상회의는 참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어떤 정상회의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대통령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국제사회 이슈라는 것이 몇 나라가 이렇게 다루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문제가 많아졌었습니까? 뭐 기후 변화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자 정상회의의 수요가 늘어났고 또 어떤 특별히 만든 정상회의도 대개 이제 회의가 끝나면은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서 이 문제를 다루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정례화되고 그렇죠. 다음 회는 내가 하겠다 뭐 그런 식의 또 그러다 보면 제의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후속 조치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좀 한 번에 끝낼 것이 아니고 계속 개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다자 정상회의가 종류도 다양해지고 이렇게 많아지고 또 뭐 그 G7 경우가 보여주듯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제 뭐 대단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대통령을 참석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고려가 많이 커져서 우리 대통령의 해외 방문 수요가 그렇죠. 아주 많이 이제 늘어난 것이죠.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또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다음 대통령은 또 그 전에 지금 대통령보다 더 많이 이제 뭐 했다 그런 식으로 또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다자 회의 때 정상들 간의 이제 자리 배치, 뭐 국가 원수, 뭐 총리, 뭐 구순, 뭐 이야기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자리 배치를 정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많은 정상들이 회의장에나 만찬장에 도착하는 그 순서를 또 이제 그렇습니다. 그 순서는 또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 순서도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그 국가 원수 그 이제 범주가 있고 이제 행정 수반 이제 범주가 있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만찬과 또 이제 기념 촬영을 위한 그 순서대로 이제 도착을 이제 시간을 잡는 거죠. 국가 원수가 먼저 오고 또 그다음에 정상이 또 행정 수반이 오고 그렇게도 이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상들이 이제 좀 이렇게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들이 예정대로 지금 A라는 국가 정상이 4시 57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떠나고 있다든가 그러다 보면 이제 상당히 좀 어렵죠. 정상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래서 그 행사장 도착은 회의장, 뭐 알파벳 순을 또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그냥 선착순으로 어차피 들어가면 좌석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은 그 차가 이렇게 몰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계획된 거는 이제 한 3분, 4분 간격을 두는데 선착순으로 하면은 갑자기 이제 들이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의장에 도착하는 모터케이트는 매우 단축을 해서 이제 운용을 합니다. 정상 차량 한 대만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래서 나머지는 중간에 이제 중간에 이제 빠지는 거죠. 뭐 호텔 정문에서는 이제 빠지고 수행원들은 도보로 이동하게 한다든가. 정상 차량 한 대만 그 행사장 입구까지 이제 오게 하고 또 이제 다자 정상회의는
그 나라 대표단과 이제 수시로 이제 연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호텔에서 떠나는지 예, 예, 확인해야 예, 되겠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나라 전담 연락관 예. 직원을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배치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대통령 예. 대표단에는 가능하면은 예. 외교부 직원 중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구사하는 직원이라든가, 예, 예. 불어권 정상회담에서는 불어를 예, 구사하는 예. 직원. 그래서 이제 무전으로 그렇습니다. 수시로 네. 지금 그 정상이 준비가 됐는지 예, 예. 예정대로 떠났는지를 예, 예. 확인하면서 예. 이제 행사장 준비를 또 해가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관 여러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네. 손발을 잘 맞춰야 네, 되겠죠. 네, 예, 예. 예, 예, 예. 뭐 이게 자관 이동하는 거리도 있을 것이고,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행사장 입구에서의 예, 그 또 예, 혼잡도가 예, 있을 예, 것이고, 예, 예. 떠날 때도 그런 순서대로 해서 네, 떠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대사님, 네. 이 정상들 간의 이제 회담이나 네. 이제 대화에서 또 네. 이제 중요한 것이 네. 통역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통역도 이제 네. 그 통역하는 방식이나 네. 그 네. 이 장소에 따라서 네, 네, 예. 그 달리 불린다면서요? 네, 네, 예, 예. 어떤 게 있습니까, 통역 방식? 통역은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네.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통역이죠. 예, 서로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고, 그러려면 이제 통역을 잘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통역은 이제 크게 순차 통역과 동시 통역으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순차 통역은 화자가 이렇게 어느 한 문장이라든가 한 단락을 이야기하면은 통역이 이제 이어서 그 내용을 통역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동시 통역은 이제 별도의 부스에서 네. 동시 통역사가 그 화자가 하는 이야기를 동시에 통역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은 일반적으로 이제 순차 순차 통역이고요. 통역. 간혹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이 동시 통역을 쓰는 경우도 요즘은 상당히 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시 통역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 정상의 육성을 좀 듣기가 어렵죠. 이 마이크를 리시버를 통해서 그렇죠. 통역사의 지금 음성이 네. 상대방 정상의 목소리에 얹혀서 그렇죠. 이렇게 지금 들리기 때문에 사실 정상 간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스킨십이라든가 그런 네, 점에서 네, 이렇게 육성을 들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게 더 효과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또 시간을 또 절약해야 되는 면도 있고 이 순차 통역은 그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면은 웬만큼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통역 방식입니다만 이 동시 통역은 동시 통역 전문 교육을 받은 그런 통역사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1979년에 처음으로 이제 동시 통역 양성하는 기관이 이제 생겨서 현재는 뭐 상당히 많은 곳에서 동시 통역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또 통역하죠. 네, 그렇습니다.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통역 이야기가 나왔는데 1993년도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 때 재미있는 일화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과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내에서 이제 조깅을 같이 했습니다. 저도 조깅을 같이 했는데 조깅할 때도 이제 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역을 이제 쓰기로 했는데요. 통역도 같이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통역을 맡았던 분이 지금 유명하신 분인데 이것을 위해서 조깅을 몇 달 전부터 하셨다고. 근데 미국 직 통역은 한 바퀴도 못 돌고 이제 이제 체력이 딸려가지고 나가고 그분이 이제 계속 통역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무하마드 알리에 비교해가지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통역했다. 대사님께서 들으시는 혹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따로 있으시면? 통역은 뭐 에피소드 이야기하면은 뭐 되게 이제 실수를 좀 이야기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 경우를 가지고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직접 하셨던 경우. 제가 이제 그 외교부에서 이제 의전 업무를 하면서 어느 기간 동안 이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이제 의전 부서에 이제 파견 근무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의전 업무 외에 통역 업무도 이제 일부 수행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중동 국가에서 이제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대통령 주최 만찬을 하는데 그 만찬 답사를 이제 사전에 다 이제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 중동 국가 정상이 만찬 답사를 영어로 이제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협의가 됐고 그 만찬 답사를
그 영어본을 미리 받았습니다. 네, 예. 받아서 제가 이제 다 우리말로 이제 네, 번역을 예, 해서 예, 예. 사실은 뭐 통역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미리 예, 다 예, 이제 예, 그 예.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걸 가지고 예, 예.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 정상이 영어로 한 단락을 이야기하면 저는 예. 이제 우리말로 예. 이제 옮기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순초 통역이죠. 네, 순차 뭐 형식은 순차 통역이지만은 준비 안 된 상태가 아니고 다 준비를 이제 한 상태에서 예, 이제 마이크 앞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손님이 아랍어로 지금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아랍어로. 예. 아, 뭐 그 순간 정말 이 눈앞이 뭐 네, 캄캄해진다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영어로 저 손님이 이제 하면은 어디 맺는 제가 끊는 지금 부분은 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 여기까지 예, 하고 예, 예. 그 손님이 이제 저를 쳐다보면은 예. 제가 거기까지 말한 부분을 예, 예. 우리말로 이제 옮기고. 근데 아랍어로 하니까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을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렇죠. 알 수가 없는 예, 것이죠. 예.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정말 식은땀이 예, 흐르고 예, 그랬는데 예. 이제 통역을 제가 대강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예, 그냥 예. 뭐 어림잡아 했는데 예.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걱정이 제가 이제 끝났을 경우에 오늘 이렇게 성대한 만찬을 베풀어 주신 우리나라 대통령께 그렇죠, 감사를 그렇죠.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라고 제가 통역을 했는데 예. 더 하면 그분의 그 아랍어로 하는 그 답사가 계속 이어지면은 예. 이 통역이 이게 좀 그렇죠. 이게 이렇게 안 맞는 네. 매끄럽지 못하다는 그러니까 의전 분야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네. 중간이 없거든요. 그러게요. 예. 완벽하지 않으면 뭔가 좀 네. 실수. 그래서 그 후반 들어갈수록 이제 정말 식은땀이 네. 흐르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네. 그분이 이제 하고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끝내고 네. 그분이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아주 크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저 아랍어까지 통역한다고 이제 소문이 났겠습니다. 무사히 좀 그런 순간을 넘겼던 게 예. 그리고 이제 뭐 통역에 얽힌 그런 또 뭐 일화 그런 건 뭐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다 다른 분들의 경우니까 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좀 네. 적절치 않고 네. 제 경험을 가지고 그냥 한번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게 정상 통화에서도 이제 또 통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술자 네, 통역.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예. 청와대 있을 때 제가 직접 전화를 연결한 경우가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백악관에 예. 전화해가지고. 네네. 예. 네. 근데 사전에 합의해가지고 전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통역 같이 이제 전화기 네, 들고 네, 통역하고. 네. 그 통역한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있죠. 우리 네, 바로 그렇습니다. 대사님도 통역 네. 쳤고. 네. 저는 뭐 잠시 우리나라 이제 통역하신 분 중에 유명하신 분 어떤 분들? 이제 국가원수 이제 이승만 대통령, 뭐 네. 윤보선 대통령 네. 두 분은 뭐 영어 대화의 경우에는 뭐 통역이 이제 네. 필요하지 않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네. 대통령 때는 이제 영어 통역이 상대적으로 이제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는 이제 그 박진 네. 지금 의원께서 예. 이제 공보수석실의 해외 언론 담당 비서관이라는 네. 직책을 갖고 일하시면서 이제 통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강경화 예. 전 외교부 장관께서 이제 외교부의 특채가 돼서 예. 또 예. 통역을 하셨고 요즘에는 이제 외교부 직원 중에 네. 이렇게 어렸을 때 예. 그 외국에 이렇게 장기 네, 네. 살거나 치료하면서 네. 영어로 수업이 시작되는 네. 그런 이제 국제 학교를 예. 다닌 네. 그런 직원들이 이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더욱더 이제 영어에 대해서 네. 좀 능통하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통역을 할 수 있는 이제 풀이 네. 그만큼 이제 늘어났고, 그렇죠. 이렇게 영어 통역에서 어떤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뭐 이제 그렇게. 영어 네, 통역 판단할 정도, 수가 그다음에 있겠습니다. 이제 아랍어 통역도 그렇고, 네. 불어 통역. 네네. 예. 외부 인사보다는 주로 이제 외국부 직원들이 많이 하죠. 그 이제 전문 통역사가 있고, 예. 이렇게 언어 능력은 전문 통역사가 네. 외교부 직원보다 좀 낫지 않는가 예, 예. 그렇게도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통역에 담기는 내용들은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슈라든가 네. 또 외교부 업무와 관련된 그렇죠. 그런 업무이기 예. 때문에 예. 외교부 직원이 통역하는 거와 전문 통역사가 통역하는 것이 어느 경우가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네. 외국의 고위 인사들 또는 네. 이제 우리나라 물론 이제 대통령께도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예전에는 이제 뭐 각하 많이 네네. 썼고, 네네. 예. 예. 대사들에게도 이제 각하라는 표현 쓰지 네네. 않습니까? 예, 이제 예. 영어로 하면 이제 Your Excellency라고 네네. 나오는데 예.
이제 그런 또 외국에 또 보면 왕족도 있고 네, 예. 그 고인사들 보면은 예.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네, 네, 예, 예. 써야 되는 호칭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존칭. 네. 그때 어떤 것들이 네, 있습니까? 뭐 대화를 나눈다든가 또 이제 서신을 보낼 때 예. 그 이제 맨 앞에 붙이는 그렇죠. 이제 예. 뭐 가장 뭐 높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교황. 네. 교황은 이제 우리 이제 단어로 이제 성하라고 예, 이제 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영어로는 이제 Your Holiness라고 Holiness,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폐하, 예. 뭐 전하. 예. 그래서 이제 Your Majesty라는 이제 경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왕족은 또 왕족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뭐 Royal Highness라든가 예. 그냥 뭐 Your Highness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는 이제 일반적인 뭐 대사라든가 예, 예. 뭐 장관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Your Excellency, Excellency라는 예. 이제 경칭 또 존칭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그 부르는데 이제 우리가 평소 그냥 보통 하면 미스터, 미스스, 네네, 미스 뭐 네, 그렇게 네, 부르는데요. 네네, 예. 네. 참 이게 이 다양하기도 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거의 뭐 국가 의전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 이제 다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이제 뒷이야기 비슷한 거 이제 또 네, 하다 보면은 네. 아까도 이제 그 뭐 클린턴 대통령 왔을 때 녹지원에서 이제 조깅 이야기가 네. 나왔습니다만 네.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그때 그 회고록에 보면은 네. 조깅을 하고 나서 이제 네. 그 청와대 부속 네. 수영장에서 이제 그- 수영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우리 의전 쪽에서 그 네. 들어준 네. 재즈를 회상을 하면서 네. 대한민국의 그 이 네. 환대 아주 네. 인상 깊었다. 네. 그렇게 나올 정도로 저도 봤습니다. 예, 그 우리 나라의 의전이 상당히 네. 그 네. 치밀하고 또 네. 이제 또 네. 잘하기로 유명한데 네. 스스로 평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의전장으로서 뭐 들으신 이야기도 혹시 있을 것이고. 네. 뭐 남의 나라 이렇게 의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어렵고요. 또 의전이라는 건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처럼 고착되어 있는 게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의전이 뭐 작년엔 좀 미흡했어도 또 내년에는 또 아주 훌륭한 의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의전은 뭐 제가 자평을 하자면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감히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손님을 이렇게 잘 뭐 이렇게 모신다는 그런 또 문화가 이제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매사를 또 꼼꼼히 처리하는 또 그런 능력이 그렇죠. 또 배양이 돼 있고 그래서 가끔 이제 상대방 측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런 면까지 이렇게 뭐 챙기느냐 뭐 그런 또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2014년 8월에 그 프란치스코 이제 교황이 왔다 갔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일정을 되게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여러 일정을 갖기 위해서 뭐 헬기도 타고 기차도 타고 그랬는데 교황청은 이제 교황의 그 해외 방문 의전을 그 교황청 라디오 방송국 국장이 이제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뭐 아주 오랜 기간 이제 그 일을 하셨는데 떠나시면서 하여튼 한국 의전에 대해서 아주 참 인상적이었다. 정말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떠난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저도 하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 의전뿐만 아니라 하나의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이죠. 오스트리아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대전에 갔습니다. 대덕에 이제 그 연구원 중에 하나를 갔었는데 그때 KTX를 타고 갔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KTX를 타고 가서 내리면서 코트를 위에 이제 올려놓고 그냥 내리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주변에서 못 챙겼습니다. 좀 하다 보니까 그냥 내리셨거든요. 이제 내려서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코트를 놓고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찾았죠. 그 KTX가 대전역을 떠나서 동대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그걸 들었기 때문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코트를 회수해서 다시 다음에 올라오는 KTX 편에 대전역에 그래서 일정을 다 끝내고 대전역에 귀빈실에 도착했는데 그때는 또 코트가 딱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대단하다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만 대단히 좀 그 세계 의전장 회의도 있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2012년 이제 7월에
제가 그때는 이제 그 해외 근무할 때였는데요. 예. 미국이 아마 그건 좀 제안을 해서 예. 미국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전장들끼리 이렇게 모인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의전장은 정상 방문을 접수해야 되고 정상 방문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정상보다 더 그 바쁜 시간을 사람이- 이렇게 여러 나라의 의전장들이 예. 함께 모인다는 시간을 예. 잡기가 예. 매우 어려웠는데 미국서 이제 그 회의가 열렸고 서로 한번 의전장들끼리 한번 네트워킹을 한번 가져보자 그런 취지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전임 의전장께서 예. 이 회의는 우리 한국에서 유치하겠다. 그렇게 이제 또 다 환영을 해서 2014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2차 회의가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여서 이제 몇 개 분과로 나누어서 그 각국의 의전 이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또 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갖고 있는 고충,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의견 교환도 하고 소위 이제 가장 좋은 어떤 그 뭐 방책이랄까 그런 의견을 또 모아보기도 하고 그 당시 이제 또 그 별도 일정으로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뭐 전부 다 또 처음 판문점이라는 그런 환경은 그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아주 참 신기한 그런 그렇죠.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문점 방문도 되게 만족해하고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누시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나라마다 조금씩으로 또 다르는 의전 체계 같은 거 또는 그 수준을 좀 통일시켜 보자 하는 그 이야기도 나왔을 법한데요. 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좀 이제 모였으니까 한번 뭐 근데 이제 그 의전의 어떤 공통 분모, 뭐 오른쪽이 상석이고 뭐 정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공통 분모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잘 이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별도로 이걸 뭐 구성력 있는 뭐로 만들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비엔나 협약처럼 외교 관계에 관한 뭔가 통일된 체계를 만든다는 거는 첫째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나라마다 다 그 의전례가 다르고 또 그걸 통일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왜냐하면 그 각국의 의전 예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가 이렇게 녹여들어서 우리 청와대 공식 환영식처럼. 근데 그런 그 의전의 여러 가지 면을 어떻게 보면 좀 통일, 획일화시킨다는 거는 그 자체가 그렇게 뭐 바람직한 아이디어는 아니다라고도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과 배려가 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번 기회에 이제 혹시 이 의전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 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불문율이랄까?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뭐가 있다면 자세라든가. 앞서 그 뭐 대기업 비서실 출신들이 말씀하셨을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전 업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꼼꼼해야죠. 꼼꼼하고 치밀하고 또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또 인내심이 또 이제 요구되고요. 제가 이제 의전장 근무하면서 우리 의전실 직원들에게 제가 이렇게 뭐 한번 부탁을 한 거는 우리 모두 그 완벽주의의 포로가 되자. 완벽주의의 포로가 돼서 일을 하자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이 대사님께서 이제 불문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불문율이 이렇게 어디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 불문율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당황하지 말자가 불문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의전의 그런 현장에서 의전 요원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면은 그렇습니다. 참석자 전원이 아주 분위기가 아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전 요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침착하게 지금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참석자들이 눈치도 못 챌 정도로 침착하게 그 상황을 잘 이렇게 이어나가는 뼈와 뼈가 만나는 그 관절 같은 거기서 하여튼 이렇게 침착하게 그런 게 아마 해야 된다. 그게 뭐 굳이 물어보신다면은 그런 점이 불문율이라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국가 의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이제 해외 순방에 대한 준비 과정과 수용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잘 알지 못하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자리에서는 소상히 밝히지 못하는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전의 꽃, 연회 그리고 식탁 계좌, 테이블 매너라고 하죠.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대방의 호감을 사고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고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애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손님에 대한 그 최상의 또 최대의 어떤 성의를 보이는 것은 정성 들여서 만든 음식을 제공하고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애가 의전의 꽃이다.